제가 한국의 농촌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이 있고 그렇고 박진도라는 분이 농촌 경제를 전공하신 분인데 정말 사심없이 농촌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토의 정당한 활용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항상 돕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이런 뜻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는 좀 기다리면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일 거라고 했더니 정말 한 1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어렵게 선발을 해서 40명을 골랐답니다. 40명을 골랐는데 저는 1년에 걸쳐서 포괄적인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1강은 서양문화의 출발 희랍철학사 개관을 하고 제2강은 기독교는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사복음서와 바울의 편지 그리고 동화복음서 그 다음에 제3강은 공자는 누구인가 유교적 상식의 출발 노노 이야기 4강은 노자는 누구인가 노자철학의 핵심 그리고 장자철학 5강 주의와 신유학 6강은 원효와 진울 7강은 조선 성리학의 제문제 정도전에서 율곡까지 8강은 동화학의 형성 배경 18, 19세기 정조로부터 진주 민중 항제까지 9강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10강은 한국 현대사 총론 12.3 구테타의 철학적 해석까지 그래가지고 강의가 진행되고 딴 분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그리고 경제와 행복한 삶 지역살림의 대안과 실천 뭐 이런 강의들이 진행되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수강자들도 이미 결정되었고 그런데 보면은 시골에서 쟁쟁한 멤버들이 전부 30대 여성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골도 텅텅 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30대 여성이 꽉 잡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골의 농사도 힘이 드는 게 아니거든. 힘의 문제가 아니거든. 과거는 무조건 노동력의 문제였는데 기계가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그런 거 다 해결을 해주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먹을거리를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국가적 시책으로 돌보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교육을 시킨다. 사실 이 강의 내용만 해도 하버드 대학에서 뭐 마스터 받는 것보다 훨씬 세요. 이 강의 내용을 봐도. 그러니까는 정말 이 나라는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하게 가고 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번에는 계사 하편에 제1장을 했는데 거기에 세 개를 얘기를 했죠. 리제. 민생의 문제고 결국 정치라는 거는 리제. 어떻게 재산을 재화를 이 에코노미를 합리화시키느냐. 리제란 말. 리제. 제1조건이. 그 다음에 이가 뭐였죠? 바르게 한다. 정치에 들어가는 모든 말이 바라야 된다는 거야. 바르게 된다. 정사. 예?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 개사가 지금 21세기인가? 21세기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사가 돼야 된다. 말들이 바라야 된다. 근데 전부 거짓말이죠. 전부 거짓말. 바르지 못해 이게. 부정의 그 다음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가 금민 위비라고 그러나? 네. 백성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 정치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것이 실현되는 것을 이 세 가지 조건이 실현되는 것 갖다가 사회 정의라고 부른다. 의라고 부른다. 모든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정치적 도덕이고 그 정치를 통해서 구현되는 도덕이고 그 도덕은 이 대자연의 창조적인 하나의 그래서
나의 선생 방동메이 이분은 항상 크리에이티비티 이 주역에서 말하는 생을 크리에이티비티라고 그러고 이거를 아주 이 다이내믹하게 말하기 위해서 항상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말을 썼어요. 보통 서양에서 말하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이니까 크리에이티비티. 끊임없이 이 생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상태에서 끊임없는 창조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끊임없이 창조하고 생하고 또 생하는 모든 사람들의 민생 속에서 끊임없는 창조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 윤석열이가 그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이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지를 못했잖아요. 전부 이게 말을 전부 거짓말로 하고 지 주변에 나쁜 놈들은 전부 비리를 저지르게 만들고 이 재화는 부인이 운영하는 방식부터 모든 게 삐뚤어졌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현재 이 모든 난관에 처하게 된 것은 제가 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인되는 사람의 주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종교계의 모든 이러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된 것도 그분의 조작 방법이 그쪽에서 가장 정확하게 잘 맥혀 들어가고 그들은 바꾸놀기가 매우 쉽고 그리고 정치적인 효과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허황된 주술이 아주 리얼한 정치적인 포스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귀신 같은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정말 우리 역사가 주술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주술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 주술에 걸리는 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펠이라는 건 뭐야? 스펠링. 철자. 스펠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스펠링이 뭐냐? 영어 스펠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술에 건다는 거예요. 스펠. 그러니까 말끝마다 이 말만 나오면 스펠이야, 스펠. 주술을 거는 거예요. 말만 나오면. 정말 고자 옛날부터 옛날부터 복익 씨가 왕천하할 때 왜 이 포희라고 그러는데 이 포희라고 하지만 복희라고 부르도 말하죠. 복희. 이게 뭐 이 포라 이런 게 전부가 음식과 관계됐다는 알 수 있죠. 글자가 뭐 포는 이렇게 뭐 빠오 해가지고 먹는 거고 희는 뭐 소고기 요리해서 찌는 거고 뭐 이럴 테니까 이름이 포희씨라는 거, 복희씨라는 것 자체가 부엌신이라는 이게 부엌신. 이 원래 이 사람은 부엌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본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가 없고 그 가정에서 채취에다가 요리해서 먹는 그 문화 시절에 아주 원시적인 그 문화 형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고자의 복희 씨가 왕천하를 할 때는 왜냐하면 이 복희 씨를 지금 전설적으로 이 8괴의 창시자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넌센스죠. 사실은 넌센스죠. 개화기 때 중국의 지식인들이 그 고사변이라는 운동, 구스변,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이들은 중국의 고문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정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복희 씨가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거 웃기는 얘기다. 이런 거 이제 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고파라고 그러죠. 의고. 아주 옛 기록을 전부 의심해야 된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소위 계사를 쓴 사람들도 복희 씨가 왕천하를 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복희 씨가 천하의 왕 노릇을 할 적에는
앙하고 이게 앙이고 이거 굽어본다는 거는 부. 앙부로 돼 있죠. 항상 이게 짝으로 앙과 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앙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 있죠. 부라는 건 땅을 바라보는 거고, 땅을 구워보는 거고. 그러니까 앙 하면은 이거는 뭐 하늘에서 상을 취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상을 취한다. 그 당연하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별자리들이 움직이는 거를 봐도 그 괴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댕기고 그 무슨 별이 어떻게 댕기고 뭐 이거 하늘이라는 게 하나의 그들에게는 심볼의 책이에요. 심볼의 책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상을 취하고 굽어서는 땅으로부터 관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법. 서양의 근대과학은 사실 여기서 더 많은 롤을 취했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땅에서 법을 취했다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삶의 법이죠.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농사를 어떻게 하고 뭐 집을 어떻게 짓고 이런 게 전부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에 여기서 법이라는 개념. 하늘이라는 건 전부 다 앱스. 그러니까 법이라는 개념은 보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법칙. 그리고 하늘은 뭐죠? 심볼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수에 이거 문이라고 하는 건 그럴문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럴문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문양의 문자란 말이에요. 이게 문. 그러니까 조수의 문양을 보고 나는 이게 여라는 거 이 조수의 문과 지혜의 의라고 과로 보는데 이 여를 나는 and로 보지 않고 땅과 더불어 하는 마땅함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떻게 이 땅에서 마땅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 농촌 문제도 그 마땅한 것이 그 땅에 다 배어 있는데 그거를 위배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냥 내지 않을 길을 그냥 내는 데다가 엄청난 돈을 쏟고 시골 사람에 가서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농촌 경제를 위해서 한다는 게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제일 좋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괴롭히지만 말하라고. 뭐 길을 놔준다. 뭐 무슨 회관을 짓는다. 이러면서 그냥 농촌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땅에 적합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심볼을 통해서 우리 삶을 만들어간 문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문명의 역사.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점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주역이라는 건 하나의 우리의 문명의 역사다. 이거야. 계사하전 사람들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상전의 저자들하고 조금 관점이 달라요. 예, 그래서 마땅함, 법칙, 마땅함이라는 건 어디서 취하느냐? 가깝게는 내 몸에서 취한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몸을 아는 거거든요. 뭐 목욕을 나 요새 목욕을 하도 못 가가지고 구질구질한데 목욕을 가는 것도 그냥 함부로 가면서 때만 맡기고 오면 된다. 이게 요즘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 속에서는 가서 목욕하면 100% 감기 걸려. 그래서 나 감기 요새 목욕도 못 가고 그러고 그냥 그 물수건 죽여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는 하고 마는데 이 몸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똥을 놓는다. 이거 자체가 진짜 이건 위대한 창조력이거든. 그러니까 먹을 때 먹은 것 자체가 이 대자연에서 가장 땅에서 마땅한 걸 먹어야지. 이상한 그냥 인공 음식 같은 거 먹고 이러면 망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이걸 다 24시간 거쳐가지고 나중에 직장에 딱 간직해 있다가 거기다 최후까지 수분을 다 뽑아내고 뽀송뽀송한 대변을 냄새도 안 나고 밑닦을 필요도 없이 딱 떨어지는 똥. 그리고 색깔이 노래끼리 하고 이런 것이 그냥 딱
떨어질 적에 그 쾌감이라는 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응? 냄새 안 나고 이 색깔이 지저분하지 않고 해남의 황토 같아. 해남 가면 색깔이 그래. 아주 최고의 똥 색깔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똑 떨어져. 그것이 맨날 24시간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래야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 화색이 돌 뿐만 얼굴을 딱 보면 아주 맑고 투명한 기운이 도는 사람들이 있잖아. 딱 보면 투명해. 그게 뭐야? 아주 이렇게 수정 같아, 그냥 얼굴이. 딱 보면 그게 우주의 법칙이 제대로 내 몸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우주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깝게는 자기 몸에서 취하라. 이 천지의 법칙을 가깝게는 자기 몸에서 취하고 멀게는 내 주변의 사물을 관찰해서 거기에서 돌아가는 천지의 법칙을 취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근취저신하고 원취저물, 이거 절하고 있죠. 이거는 지오예요. 그것을 뭐뭐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 몸에서 취하지 않으면 물에서 취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옛날 사람들이 이 8괴를 지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괴에 나타난 이 상의 이거는 인류 문명의 발달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서 빨리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그렇게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려나갈 것이냐. 어저께도 제 제자의 손자가 나왔다 그래. 그 손자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민족의 미래가 여기 있는 거지.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어요. 빨리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고. 왜? 그것은 이러한 그랜드한 우주론적인 발상이 없고 오로지 사적인 관심에서 서로 눈치 보고 있고 서로 타협해가지고 서로 이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하는, 되겠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어린애, 태어난 몇 시간 안 되는 어린애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에 살구꽃이 착 폈는데 그냥 쫙 만개를 했는데, 그 만개란 살구꽃이 밤새 영하 5도인가 그랬어요. 그럼 어느데 이건 안 얼잖아. 쫙 만개할 이 시점인데 만개한 꽃들이 이 추울수록 향기가 더 나. 냄새가 더 나고 강하게 붙어 있어. 꽃잎들이, 그 야들야들한 꽃잎들이 얼지도 않고 더 꽉 붙어 있어. 우리 민족의 힘은 바로 그런 살구꽃과 같습니다. 살구꽃과 같습니다. 추위가 닥쳐도 우리는 떨어지질 않아요. 더 강인한, 더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조선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의 민족, 우리 살구꽃을 믿고 이 난관을 극복합시다. 오늘 강의는 이것을 끝내겠습니다.